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비문학 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상당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 오늘 강의가 정말 여러분에게 유용한,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비문학 이런 글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걸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강의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린 전기전자 제품의 행방은 그랬죠. 네, 벌써부터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성찰을 유도하네요. 반성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전기전자 제품을 많이 버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많이 버리죠. 쉽게.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버린 휴대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물어봤죠. 선생님 늘상 말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했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요.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좀 봐봐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제시하죠. 즉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이 내가 버린 전자제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이제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린 전자제품이 다양하게도 좋은 곳으로 가면 되게 다행이겠지만 아무래도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겠죠. 자, 봅시다. 악취가 나고 검은 폐수가 흐르는 곳에서 오염된 곳이죠.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된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버려진 전기전자 제품들, 곧 전자 폐기물들. 자, 전자 폐기물. 이 전자 폐기물이 바로 우리가 전기전자 제품을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전기전자 쓰레기죠. 을 분해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놀고 있다. 이미 오염으로 생활터들이 망가져. 자, 이런 생활터들이 망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이죠. 문제점. 이런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은 뭐냐면 생활터들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쓰레기 처리 말고는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그 지역에 들어온 전자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그랬죠. 전자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이게 뭐예요? 전자 폐기물 처리 방법이죠. 전자 폐기물 처리 방법.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쓸모가 있는 것은 떼어내고, 그죠?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땅에 묻는다는 거니까, 이거 정말 전자 폐기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 아니냐 하는데, 이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왜 잘못된 방법인가? 폐기물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 각종 중금속 성분이 토양과 하천을 오염하고 이거 오탄인 것 같은데요. 오염시키고 주민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또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을 병들게 한다. 이게 좀 문제점이죠. 아까 문제점이 생활처리 망가진다였죠. 이것은 문제점이겠죠. 이 전자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병에 걸린 사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편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상황일까요? 네.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개발도상국 또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엄청 심각한데요. 이 지금 내용은 영화 내용입니다. 영화 내용. 사실 영화예요, 영화. 뒤에 영화 제목 나오는데, 영화 내용인데, 왜 이런 영화 내용을, 그죠? 왜 이런 영화 내용을 글에 처음부에 제시하고 있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기심 유발입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야. 지구촌에서 하면서 내가 버린 전기전자 폐기물이 이런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야. 하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바람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이 영화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좀 전기전자 폐기물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전기전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죠? 2010년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중금속 인생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금방 말했던 거예요. 그럼 영화 내용이야? 아니에요. 이 영화는 실제로 어떤 우리 현실을 반영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가난한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호기심 유발한다고 했죠. 영화 내용이. 전자폐기물이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없을까 했죠. 없을까? 문제 제기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나올 내용 제시니까 이따 뒤에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이거죠. 전자폐기물이 매년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했죠. 이건 이제 소제목이에요. 전자폐기물이 매년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면서 소제목인데, 이 소제목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역시나 우리에게 이 앞으로 적일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폐기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우리가 버린 게. 갖고 이 전자폐기물을 쭉 연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전자폐기물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매년 했으니까 우리가 매년 전자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이게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전자폐기물의 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전개될 글 내용이 전자폐기물의 양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자폐기물의 양이 많게 되면요, 각종 오염을 유발합니다. 오염, 토양 오염,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알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파괴해버린다는 거. 그게 금방 위에서 나온 내용들이었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폐기물을 여러분이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많은 전기전자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죠. 잠시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했죠. 자, 잠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자 했어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말이나 글이요,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때 흥미가 유발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뭐야? 아무런 어떤 호기심,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런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선생님도 오늘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떴거든요. 저도 알람 소리에 눈을 뜰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 선생님은 긴장해서 그런지 잘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먼저 깨요. 그러니까 깨고 나서 알람을 누르고 그리고 알람을 꺼요. 이 긴장된 사람들 선생님이 좀 살고 있거든요. 선생님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 하다 보니까 좀 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은
알람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알람 소리 눈을 뜨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또 아침 식사를 위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거나 토스트기로 빵을 굽는다. 식사 뒤에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차를 마시기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만 해도 이 정도이다 했죠. 이방 텔레비전, 특히 어이콘 등등등등을 사용하고 있다 했죠. 자, 여기까지가 A입니다. A를 준 거예요. A. 그리고 다양한 A를 나열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열거라고 해요.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 알죠? 여기 보면은 휴대전화 나왔죠? 냉장고 나왔죠? 전자레인지 나왔죠? 토스트기 나왔죠? 그리고 커피포트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다양한 5개 우리가 아침만 하더라도 이런 무수한 전기전자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오래오래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알다시피 이 전기전자 제품은 수명이 있어요. 물론 전기전자 제품의 수명대로 끝까지 사용하고 나서 버린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따 뒤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바뀌거나 기호가 바뀌거나 기호는 좋아하는 마음이야.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기전자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전자 제품들은 생활적에서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져서 쓰레기, 즉 전자 폐기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능이 더 좋은 새 제품이 나오면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런 버리는 이유 첫 번째죠. 버리는 이유 첫 번째고 이게 이제 버리는 이유 두 번째죠. 이게 버리는 이유 두 번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지거나 성능이 더 좋은 새 제품 나오면 쓰던 걸 버려버린다는 거야. 새 걸 사는 사람도 많다. 그 대형 냉장고나 디지털 텔레비전이 대중화되고 첨단 컴퓨터나 차세대 휴대전화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때까지 쓰이던 기존의 전기전자 제품들은 전자 폐기물이 되고 만다. 특히 휴대전화 같이 새 제품을 교체하는 주기가 짧은 것은 더욱더 빨리 버려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 전기전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전자 폐기물을 전락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쓸모가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성능의 어떤 좋은 성능의 것이 나오면 버려버리는 것이 쉽게. 그리고 전자 폐기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전자 폐기물 많아지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선생님도 많이 반성해야겠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정말 고장 날 때까지 아무리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써야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버려진 전자 폐기물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구 한 바퀴 돈다고요, 매년. 매년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자 폐기물 양은 약 5천만 톤인데요. 와, 어마어마한 1톤이 1000kg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자동차에 실어 연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남는 양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글쓴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전자 폐기물 양이 너무 많다. 한자 좀 쓸게요. 이거 한글자에 실어. 그 다음에 또한 전자 폐기물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독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건 앞에서 말했었죠? 이런 걸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이 전기전자 폐기물에 있는 중금속이 토양에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 토양에서 나온 각종 식물, 물 이런 것들 먹고 사람들이 병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각종 전기전자 제품에 약 1,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절반이 납,순, 카드뮴과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앞에서 중금속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금방 달라는요. 금방 내용은 이 지구 한 바퀴 돈다는 내용은 우리가 버리는 전자 폐기물이 전기전자 폐기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손을 떠난 전자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했죠. 금방 전에 있는 내용들은요. 문제를 제기했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전자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호기심 유발,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려는 대시. 자, 오리손을 떠난 전자폐기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그렇다면 오리손을 떠난 전자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했죠. 자, 소제목이죠. 그 소제목이 그렇지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버린 전기 전자 폐기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알린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전기 전자 폐기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즉 처리 과정이죠. 처리 과정 어떤 거 봅시다. 약 5천만 톤에 이르는 전자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중고전자 부품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간대요. 자, 1톤이 1000kg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개발도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값싼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서 전자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전자폐기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금지돼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쩐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느슨해서 그 교묘한 틈을 노리고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선진국들 개발도상국에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면 그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 문제된다는 것이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이루어진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안이 채택되었고 1995년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유해 폐기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젤 금조처가 이루어졌어요. 이 두 가지 내용에 의해서 원래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런 전기전자 폐기물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넘기고 있다는 거야.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지만 대조죠. 이런 법들이 있지만 최근까지 여러 나라에서 비준은 뭐냐면 승인이야, 승인. 더 쉽게 말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즉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공연하게 전자폐기물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간 전자폐기물은 재활용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근로하기에 매우 나쁜 것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시 재활용하는데 무슨 문제냐는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나온 해로운 화학물질들은 그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죠. 이게 문제점 1이죠. 문제 첫 번째야. 즉 인근 지역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건강에 심한 영향을 미친다 했죠.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점. 환경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주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들고 사용한 사람과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환경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선진국은 깨끗하게 살고 개발도상국은 전자폐기물에 실험하면서 토양 오염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이걸 환경 불평등이라고 해요. 그러나 해서 또 대조죠. 그러나 전자폐기물 피해를 입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야.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자폐기물이 들어있는 여러가지 유해 물질은 강과 바다, 땅과 공기를 오염하고 이게 생태계죠. 오염시키고죠. 오염시키고 이거 오타네요.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랫동안 살지 않고 생태계를 돌고 돈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게 문제점 세 번째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생태계를 돌고 돈다. 세 번째, 결국은 누구까지도 선진국 사람들까지도 돌고 돌아가지고 피해 입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선진국 개발도상국으로 물건 넘기는 거, 전자폐기물 버리는 거 좋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죠. 앞으로 더 많은 전자폐기물이 버려지게 될 테니 우리의 공기와 땅, 물은 점점 더 오염될 것이다라는 거죠. 즉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문제 되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덜 쓰고 덜 버리기 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소지문기죠? 덜 쓰고 덜 버리기 하고 소지문기고 여기서부터는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 해결 말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했죠. 앞에서 우리는 전자폐기물 때문에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지금 정리해주고 있죠. 정리. 그 문제점 한번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삶의 터전, 토양 이런 게 오염된다.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에 의해서. 두 번째, 문제점.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건강을 해친다. 세 번째, 결국 이게 돌고 돌아왔고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 전자폐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해결 방법을 말해 드릴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생산자. 그러니까 생산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해결 방법이겠죠.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고 덜 해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생산자가 해야 할 일. 그러면 생산자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생산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전자폐기물은 우리 소비 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소비 행태. 소비 행태 어떤 겁니까? 제품의 기능이 다양해서가 아니라 좀 더 새롭고 편리한 것을 갖고 싶어서 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비 행태죠. 즉 좋은 거 나오면, 성능이 좋은 게 나오면, 편리한 게 나오면 그냥 바꿔버려요. 아직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제품 살 때가 많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구매 제품 오래 쓰자 있죠. 이게 소비자가 해야 할 해결 방법이죠. 즉 생산자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런 물건들을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안 만드는 것이죠. 그 소비자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구입한 제품을 오래 쓰자는 것이죠. 이게 해결 방법 2죠. 두 번째로서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구입한 제품 오래 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새로 나온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원한다면 쓰던 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리해서 쓸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구입한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죠. 그리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란 주위에 그 제품이 필요한 이유가 없는지 살펴보고 나눔을 실천.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쓰게 되고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구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구매한 제품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야겠죠? 생각, 약속. 자, 그 다음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버리기야. 잘 버리기. 잘 버리기는 세 번째 해결 방법이겠죠. 이거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역시나 소비자가 해야죠. 그래도 버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해소하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했죠. 즉 고민하고 해소하는 곳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건데 그치 어떤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하는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버리거나 했죠. 폐기물 딱지 붙여서 버리거나. 이게 첫 번째 버리기 방법이죠. 첫 번째. 새 제품 구매할 때 판매점에 현 제품을 무상 회수해 줄 걸 요청할 수 있다. 무상으로 회수해 줄 것을 요청. 이게 두 번째 버리기 방법. 이죠. 이러한 일이 다 어려울 때는 생산기에 연락하면 된다. 보상회수나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렇게 무상을 해소해준다는 것이고 생산의 수명이 다한 정기된 제품을 거두려서 재활용하면 전자폐기물 양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재활용 전자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출 방대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버리는 것도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총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생산자는 물건 만들 때 되도록이면 폐기물을 많이 양산하지 않게끔, 전자 폐기물을 많이 만들지 않게끔 노력하고, 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게끔 만들고, 이 소비자의 생산자의 역할. 소비자는 덜 쓰고 덜 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어떤 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 버려야 한다면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버리거나 또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무상으로 수거해가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결하면 참 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폐기물 문제와 그 해결법을 살펴보았다 하고 뭐예요? 다시 정리하고 있죠. 정리. 근데 문제하고 해결법만 뭐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처리 과정도 들어가 있었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버리는 거 나와 있었죠. 모든 환경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전자 폐기물 문제는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잊지 말자 했죠. 이게 결국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주장. 그죠? 글쓴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생산자 소비자 같이 노력해서 전자 폐기물 줄이자는 것이죠. 제품을 받고 이제 한 번 더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 하면서 뭐예요? 이 청유문이죠. 뭐뭐자 하면 청유문이거든요. 이 청유문은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할 거니까 너도 같이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전기전자 폐기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 세 가지가 뭐예요? 토양이 오염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태계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뭡니까?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죠. 생산자는 되도록이면 이런 전자폐기물을 많이 만들지 않게끔 노력하고 전자기기를 만들 때 해로운 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하자는 것이고, 소비자는 소비 행태, 즉 좋은 물건이 나오면 금방금방 바꿔버리는 것을 바꾸자, 그런 태도를, 그러죠. 그걸 정 버려야 한다면, 못 써서 정 버려야 한다면 그건 어떻게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버리거나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가져가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전기, 전자, 폐기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하는 이런 비문학 강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